저는 정경심을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증거인멸 행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지가 저것 딸한테 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마치 봉사하고 조국 측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죠. 봉사를 하고 거기에 총장 표창을 받았다. 어학원에서 애들 가르쳤다. 어학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런데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봉사가 아니고 돈도 받아갔습니다. 같이 했던 동료 연구원 교수보다도 딸내미가 더 많이 받아갔고 많아도 돈을 갖고 간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이가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딸내미가 취소되고 이런 말은 중요한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둘째고 조국이 지금 임명장을 받는데 치명타가 생기고 있으니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해석되죠. 자, 그런데 정경심이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총장이 나한테 위임해서 내가 어학센터장 차원에서 총장 위임으로 했다고 맞춰달라 말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곳곳에서 증거를 빼돌리고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갔는데도 자료를 그 앞에서 없애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었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막 자료 들고 도망을 가는 것도 있고요. 정경심이가 엊그제는 집에서 나올 때 가방에다가 동양대 압수수색 나간 날 뭘 잔뜩 넣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뭐 범죄자가 자기를 스스로 증거 없애는 거는 증거인멸이 아니죠.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게 증거인멸입니다. 다 지는 지가 방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경심이가 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증거인멸까지도 지금 시도했다. 그런 정황이 나왔잖아요. 증거인멸을 강요한 거죠. 이건 긴급 체포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더 이상은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부터 지금 바로 수사할 필요가 있고요. 경찰은 동양대 최 총장에게 전화를 했던 여권 핵심 인사와 민주당 의원을 불러서 그야말로 증거인멸에 대한, 이들은 증거인멸 대상이 됩니다. 왜?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에 관한 죄로 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뭐 저것끼리 촛불이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거 말이 법인 줄 알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백주대낮에 전화해서 이렇게 해주라고 스토리를 짜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말을 안 들으면 교육부에서 이제 좀 있다가 조용해지면 곧바로 나와서 우리 재단을 다 뒤질 거고 횡령이니 뭐니 찾아서 나를 깜빵으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총장은 당연히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털다 보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 이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이 지방에 있는 그 사학 빤하지. 털면 뭐 곧바로 간다. 너 해줄래 안 해줄래? 이런 입장으로 지금 협박한 거 아닙니까? 자, 온 사방에 적폐라고 투감은 깜빵에 쳐넣는 정권에서 그런 전화를 받은 대학 총장이 느끼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자들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하면 정경심이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학교 안에 보면 뭐 센터니 연구소니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조국 가족을 보면 돈에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부를 가지고 학교 재단에 운동학원에 돈을 떼먹고 빚을 떼먹고 또 그 돈을 빼돌린 정황, 자, 일부러 떼먹은 은행 빚을 냈어요.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자, 이 사람들이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하는 차원을 좀 넘어서서, 자, 저리 돈이 많으면서 장학금을 갖다가
지금 받아내는 정황,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합니다. 오늘 논설이 오는 언론사에 장학금을 자식들이 부모도 모르게 받았다. 대학들이 장학금 주는 방법이 그리 무성의하다. 그래가 또 물타기를 하던데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로요, 있는 것들이 더하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빼돌리고 빼먹을 거는 다 빼먹자는 생각으로 무장된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 집안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 이현재 한국당 의원이 요구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동양대학이 교육청에 사용 내역을 보고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받았겠지요. 당시 정경심이가 영재센터장으로 있었는데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영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하고 교재 개발에 연구 보조원 자격으로 딸 조민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2013년이니까 어떨 때겠습니까? 고려대 재학생일 때였겠죠. 그런데 봉사를 했다고 그래서 표창장을 받았다 했는데 실제 연구비를 수령해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려대 재학생이었는데 동양대 가서 이런 연구를 어떻게 했겠어요? 자, 연구비 명목으로 이 책임 연구자인 정경심이가 250만 원을 가져갔고, 또 다른 연구원인 교수 한 명은 100만 원을 가져갔고, 보조원인 딸한테는 16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동료 교수보다 딸한테 더 줬어요. 동양대 연구비 규정에는 반드시 금융기관 계좌로 통장으로 꼽아줘야 되는데, 정경심이는 2013년 말에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800만 원의 인건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비 횡령 목적으로 규정까지 어겨가며 현금으로 지출한 거 아니냐. 그러면 250, 100, 160 말고 남은 돈은 또 어디 갔냐. 그래서 교수보다 딸내미한테 더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영어 영재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영어 교재도 제작했는데요. 교재 제작비 300만 원을 딸에게 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센터에는 원어민 교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있어서 딸이 중고생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라는 말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에 있어요, 동양대학이.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니까, 시골이니까 그 시골의 아이들한테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고, 프로그램과 또 영어를 가르치는 교재를 제작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도왔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2013년에 정경심이가 센터장으로 있을 때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이 영재센터가 영주시에 지원을 받아 영어 교재 제작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또 지출했다는 거예요. 책, 자료. 그중 300만 원이 교재 제작에 도움을 줬다는 명목으로 딸한테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작된 교재의 수준이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조민은 부산대 의전에 지원할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표창 내역에 동양대 총장이 준 봉사상이라고 했는데 표창장을 받은 대학에서 교재 제작에 도움을 줬다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고, 또 연구비 명목으로 또 돈을 받았고, 자, 이렇게 돈을 받고 실제 그 돈만큼 했는지도 의문인 애가 어떻게 봉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 교재 제작비를 먼저 받았는지 다른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센터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금품을 받았다.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또 해명을 냈어요. 딸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보조원으로 영어 교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참여해 일한 대가로 160만 원을 받았다. 요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딸이 동양대학의 중고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표창장을 받았다. 조국이 그리 말했는데 실제 딸이 가르칠 시스템도 아니고 교육 대상도 농촌 지역 어린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민 감사만 해도 센터에 16명이 있었고 행정 직원이 보조하는 시스템이라 조국의 딸이 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학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생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초딩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와서 가르칠 그런 기회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 뭐라느냐? 이것들이 돈에 환장을 했냐? 강남 자파라면서 네 입으로. 그러고는 이 학교에 애들, 그 시골 애들 가르치는 그 돈을 틀어서 딸내미 주냐? 자, 가는 데마다 장학금 땡기고 또 여기서도 돈을 또 땡겼냐? 피도 눈물도 없는 치사한 것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고 세세한 것 같아도요. 이 가족의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예라고 봅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는 조국 마누라가 받은 키스트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부산대 의전원에 전형에 제출하기 전에 원본도 가짜지만은 그 원본을 또 조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조작을 한 거죠. 가짜를 가지고 또 조작했다. 그래서 가짜는 그래도 키스트에 지아는 박사가 만들어 줬지만 이제 그 가짜를 또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전원 입시 대비용으로 준비해 놓은 키스트 활동 증명서가 정경심의 초등학교 동창이 해줬지요. 실제 이틀밖에 안 하고 3주 이상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발급이 안 될 상황이니 친구 보고 이걸 좀 해주라. 초등학교 동창이 만들어준 버전과 실제로 또 제출한 부산대 의전에 제출한 버전이 인턴 참여 취지나 활동 내용이 다르게 기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증명서가 발급된 뒤 의전원 제출에 대비해서 일부 문구가 추가 수정까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겠어요? 기양 가짜니 그냥 구미에 맞게 싹 드고치자. 이렇게 가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저는 신기합니다. 실제 부산대 의전에 제출된 A4 용지 4장짜리 자소서에 기재한 경력 상당 부분이 허위 사실이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이 조민이 대학 4년 동안 주요 활동으로 학년별로 한 가지씩을 해서 4개의 활동을 했다. 이렇게 썼다는데요. 1학년 때 키스트 인턴, 3학년 때 병원 응급실 보조, 4학년 때 우간다 현지 의료 지원했는데 이 3가지가 다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신입생 때부터 의전원 지원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려고 2학년 때 키스트에 이틀 나가고 가짜 증명서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걸 1학년 때 한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원래 한 달 근무 기간인 걸 이틀 출근하고 3주간 인턴 한 것처럼 자소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B 박사의 분자 연구소에서 했는데 이틀 나가고 안 했는데 그 증명서는 B 박사 모르게 허위로 가공되어 발급이 되었고 그 뒤에 허위 발급된 문서의 일부 내용이 또 추가로 조작이 되었어요. 그 자소서에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준비와 영어 논문 자료 분석 등을 했다 했는데 이 조민이 대학 2학년 활동으로 아프리카 케냐 갔다. 그 기간과 키스트 갔던 기간이 겹쳤는데 그 의존은 자소서에 더 스펙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키스트는 포기한 다음에 엄마가 알아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준 겁니다. 한 대학 의료원 응급실에서 의료 보조 봉사를 했다는 것도 허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 씨가 해당 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
병원에서는 의대생이 아닌 학생이 의료 봉사하는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또 4학년 때 의사들과 함께 우간다 의료 봉사를 갔다라는데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13년 8월에 첫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갔다 했는데 근데 당시 우간다 사전 답사나 현지 봉사를 안 가고 그냥 한국에서 회의와 통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해당 의료단체는 조민이 의전원 가는데 도움이 될까봐 통번역을 도와줬다는 내용으로 개인 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그냥 써줬을 뿐이다. 개인 도장 확인서를 써줬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소서 아닌 자소설이죠. 자소설에는 정경심이가 관여했는데 키스트 인턴 자리를 소개하고 활동 기간을 10배를 부풀린 정명서를 내준 A 박사가 이제 초딩 동창인데 정경심이하고 고려대에 재학 중인 조민이 유일한 표창 실적으로 기재한 지금 동양대도 가짜지요. 그래서 도대체 부산대 의전원에 낸 서류 중에 진짜가 뭐가 있는지 찾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진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키스트 위조는 어제 제가 말한 대로 언론들이 이제 공문서 위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양대는 사문서 위조다. 자, 어제 형도 제가 다 이야기했죠. 공문서 위조는 벌금이 없이 바로 실형 살아야 되고 사문서는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그렇습니다. 자, 허위 공문서는 또 의존은 서류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에요. 허위 공문서 작성은 7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그런데 키스트 허위 활동 증명서 발급에 이어 추가 조작까지 한 사실이 정경심이한테 이제 드러나고, 자, 그러면 정경심이가 교사, 즉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공동 정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사문서 위조까지 확인되고 부산대에 허위 정빙 서류를 제출해서 위조 문서 행사죄까지도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입학 사정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되면 지금 정경심이는 형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검찰은 빨리 정경심이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길 바랍니다. 자, 문재인 오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경심이가 했던 저 딸내미 데리고 했던 센터의 사업은 교육부에서 정책연구용역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이 내려와 5개 대학 교수가 신청했고 동양대 등 이 3개 대학 교수가 선정돼서 이 안에 정경심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지원 돈이죠. 그리고 경북교육청은 이거를 3명에게 1,200만 원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경심이가 공모한 게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이고 이 연구를 위해 3명의 연구원과 2명의 보조원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신청서에는 책임자를 자신으로 하고 공동연구원 2명을 동양대 교수 2명을 기재했고 연구 보조원이 누군지는 기재를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예산으로 인건비로 총 610만 원을 책정했고 자기 앞으로 아까 말한 대로 250. 자, 그래서 이 정경심이가 한 거는 지금 딸내미 챙겨준 이 돈은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 가지고 가족이 갖고 왔습니다.